이야기의 시작은 이웃나라 중국. 70대 1의 취업 경쟁률이라고 하죠. 인재 확보, 취업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언더백 기업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여전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EVP와 핵심 가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좀 보면 제로 직장, 사망 졸업 이런 이야기 나오죠.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캥거루족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취업 절벽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졸업 가운을 입은 채로 이렇게 이른바 시체놀이 뭐 이런 것이 중국 이런 거는 일본 애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 중국이 어떻길래? 그래서 뭐 일부러 졸업 가운 입고 시체놀이, 중국 대학가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뜨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중국 대학생 졸업자의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0년부터 더 올라갔죠? 한국도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최초 한 30%에서 지금 70%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중국도 그런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는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명 뽑는데 명문대 석박사 224명이 몰렸다 이런 이야기고, 급증하는 중국 청년 실업률 보니까 2023년 1월, 3월 보니까 올라가죠.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중국 역대 최고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2년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어렵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등장하면 2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경영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5명 중에 1명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전업자녀 뭐 이런 말 나왔습니다. 전업자녀. 전업자녀가 된 청년들.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주부에서 따온 말로 부모에게 얹혀 살고 일정한 집안일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사회 진출을 미루는 청년들을 말한다. 생활,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원인, 중국 당국이 대졸자 농촌 보내기. 이거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뭐 문화 대혁명의 악몽이 떠오르는 뭐 이런 이야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이야기, 캥거루족과의 차이. 과거 캥거루족 비판적 시각이 많아서 주변 눈치 많이 보고 전업자녀 계약서를 쓸 정도로 당당한 거죠. 일해요. 놀지만 않습니다. 놀지 않고 일합니다. 탕핑종, 평평족이죠. 평평족. 누워서 공산당에 저항하는 중국 청년들. 뭐 카피가 이렇게 SBS 뉴스에서 이렇게 떴습니다만 그냥 무기력함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나온 단어가 이제 쿵이지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루신 할아버지 아큐정전,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약간 그래도 좀 우리는 군사정부 시절에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절에는 뭐 루신의 아큐정전 정도는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쿵이지입니다. 단편 소설이고 루신의 소설이죠. 뭐 마오쩌둥이 뭐 나는 뭐 중국 비슷한 거 갖다 줘도 러시안과 안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 했을 정도로 뭐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 초기 공산당 혁명 그리고 기초 사상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시아인입니다. 이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몰락한 선비예요. 몰락한 양반 가문인데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결코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 과거 시험에는 매번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도 이제 아래 것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나는 안 해. 뭐 이런 것을 이제 냉소적으로 비판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 소설인데, 이제 오늘날 쿵이지가 왜 다시 소환됐냐? 이제 고학력자가 된 거예요. 고학력자가 되어서 런민공으로 뭐 이렇게 농민공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이제 취업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너 쿵이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청년들끼리. 뭐 그걸 냉소적으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심각한 취업난의 원인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됐죠. 그러니까 경제가 멈춰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이 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면 대부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우리 소련, 구소련, 러시아,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게 60년대 전 후반에 있었던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다 같이 잘 살자 운동 아니었습니까? 다 같이 몰살자 운동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저기
남미 쪽, 위험한 발언 오늘 좀 나오네요. 다 같이 잘 살자의 결과물은 그게 내적 요인이냐, 외적 요인이냐, 그 이야기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못 사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평등은 하죠. 다 같이 못 사니까 평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교육 금지, 이제 그렇죠. 문화대혁명 때 지식인들은 다 부모 되어도 죽여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쌍젠 상쇄해 주는 거죠. 부담을 경감시켜주죠. 상쇄.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줘라. 뭐 그래서 이제 각종 비즈니스라든가 이와 관련된 뭐 교육 사업이라든가 학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중국에서 영어학원 하시다가 한국 오신 분들 많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쌍쐴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주요 실물 지표, 2022년 이후부터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죠. 소매 판매 지표도 마이너스 11.1%. 이거 엄청나죠. KDI 정보고, 중국의 도시 봉쇄 정책으로 중국 경제 악화로 인한 채용 시장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죠. 채용 시장은 이제 후행 지표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 소비 지표, 생산 지표 이런 것들이 선행 지표고, 채용은 이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이 좋아져야만 가능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불난집에 기름을 붙였어요. 신하방운동. 이 신하방 이 단어, 하방 이 단어, 여러분 고지론과 미답지론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말로 이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 했던 사람들은 고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의 중요한 어떤 거점을 선점해서 사회를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자라고 하는 게 이른바 고지로 올라가라, 고지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주로 PD 계열 아시죠? 이제 피플 리더 리버티, PD 계열들은 미답지론이죠. 그렇게 지방에 가고 공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이 부족한 곳에 가가지고 야학을 열고 밤에 공부시키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게 이제 이른바 미답지론이고, 이게 하방운동이었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은 하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마오님의 환상이 막 이렇게 청년들이여 농촌으로 가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 뒤에다가 마오쩌둥 2대1 기사인데, 이 기자 아는 거죠. 마오쩌둥의 그 악령 아는 겁니다. 인터넷 기업 100만 명 이상 인터넷 기업은 허가제, 자전거, 배터리, 숙박 이런 거 감독 강화, 의무교육 시기 사교육 금지, 미성년자 사용 시간 일주일에 3시간. 자, 게임 많이 하시는 자녀분이 게임을 많이 한다. 중국으로 보내면 국가공산당이 일주일에 3시간 이하로 제한해 줍니다. 연예인의 정치적 소양을 평가해 활동 제한한다. 이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다, 이 말은 공산당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거 평가해서 활동 제한한다. 이 한류, 이 자유시장 경제의 망령을 가지고 오는 자들 같으니라고. 한류 금지 뭐 이렇게. 한한령 여전히 안 풀죠. 보유세 전면 도입 가능성입니다. 아직 가능성이에요. 공동부유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기업이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하도록 유주하자. 기업 지금 채용 못하고 있는데 사회공헌 더 많이 해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볼 때에는 기업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진핑, 이 마오쩌둥, 인류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거 이렇게 보면 뭐 가장 많이 죽은 건 아마도 흑사병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국 문화혁명에 의한 학살이 이제 추정은 2,600만 명입니다. 1949년부터 1976년 이때 이제 중국의 이른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 옛 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너희들의 부모들까지도.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신홍위병들이 자기 삼촌, 이모 안경 쓰면 갖다 주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손 잡아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나무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이 사람은 농민이니까 살리고, 못 올라가면 이 사람 지식인이다 죽이고, 부르조아다 죽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10년 동안 중국의 모든 것을 그냥 뭐 완전히 그 대개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것만 보면 어렵지만 이게 이제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기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참새 잡아라 운동, 뭐 이렇게 생쥐 잡아라 운동, 그래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이제 농민의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파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중국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될 거다. 절반이 아니더라도 3분의 1이나 10%는 그렇게 할 거다. 당시 마오쩌둥이 당 간부들에게 한 이야기죠. 58년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의 대약진 운동 실패로 인한 대기근이다. 두 개 합하면 5천만 명.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이제 죽은 이런 일이죠. 인류 역사상 이런 뭐 당일한 시기에 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그 다음이 아마 스탈린의 공산당 혁명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기근이 발생했죠. 기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그림을 요걸 보신 분들은 이 암왕령이에요. 뭐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사람들,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요게 스물스물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요런 걸 보면 그대로 이제 교육 부담을 상쇄시켜주겠다. 과외 금지, 핵폭탄급 이르기고 사교육 업체들의 눈물 파산 도미노이고요. 중국의 강력한 규제로 채용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한국으로 복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이주안, 그래서 노력만 하는 되던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BBC 영국 방송에서도 이제 콩이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러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회, 달성할 수 없는 사회적 기대와 경쟁에서 무력감을 느낀 이들이 더 높은 상황을 위한 노력이나 성취도 본질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지금 뭐 취업 절벽 이런 이야기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죠.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업과 취업, 내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해서 부를 창출해 내겠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정신은 그냥 생기지를 않죠.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내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 열망, 상승 의지, 내가 부를 창출해 보겠다. 이 정당한 방식으로요.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생겨야만 창업이든 취업이든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은 해도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스물스물 이 과거의 악령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노동 의욕이 상실되었다라는 진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 이제 이 언더백 기업들,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저희 가이지 컨설턴트도 지금 가 있을 거고, 가이지 캠퍼스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장 클럽을 통해서 저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노동 의욕이 있는 그런 청년 세대들, 알파 세대, MZ 세대 이런 이야기들 집단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도 노동 의욕이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거냐? 혹은 채용 과정에서 그것을 불러올 수 있을 거냐? 그 이야기는요. 출발점은 핵심 가치밖에 없습니다. 핵심 가치밖에 없어요. 우리 조직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념, 핵심 가치. 다음 질문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핵심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회사가 왜 창업을 했고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칠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조지프 슌파트가 기업가 정신 이야기를 했죠. 기업가 정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의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이제 통일부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조지프 슌페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요게 3대 조건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맛있는 커피집들 많이 있지만 반경 2km 이내에 커피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합정동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줘도 괜찮아요. 그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정의하는 세상, 즉 고객, 마켓이죠. 내가 정의하는 고객 혹은 마켓과 내가 정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회라고 불러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 이전에 없던 방식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하나 내가지고 이걸 창업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그건 개업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없던 방식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방식에 뭔가 혁신이 있는 거예요. 안경을 이렇게 쓰는데 다초점이 없으니까 원시가 어렵고 근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초점을 만들어내요. 남들이 안 하는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에요.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내가 남한테 돈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 경영입니다. 가인즈 경영이죠. 나 혼자 하면 안 되죠. 지속 가능성은 경영을 통해서 나타나요. 조지프 슈페터가 이야기한 기업가 정신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노동 의욕이 있는 인재를 채용한다는 것은 월급 줄 테니까 일을 해라,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회사에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마켓이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기회는 무엇이냐, 이게 마케팅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전에 없던 방식이에요. 혁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싸게가 아니라 빠르게가 아니라 싸게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고, 좋게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람을 키워서 그와 함께 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좀 쉽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가인즈 컨설팅을 시작하는 매우 초기에 경영자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구성원들이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 스피릿이 뭐냐, 조직이 차별점이 뭐냐, 신입사원 뽑을 때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그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의 행복이다, 고객 최우선이다, 열정이다, 성장이다, 창의성이다, 그리고 정의를 내려주고 나름대로 득표도 하고 워크샵 할 때 이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양식을 실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좀 이따가 가인즈 캠퍼스에서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더백 기업에 있어서는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채용이 안 돼요. 인력난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취업할 곳 없다 그러고 시체놀이하고 그러지만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취업할 데 없다 다 이렇게 청년 실업 30만 명이 넘은 사회죠. 30만 명은 어떤 사회입니까? 그냥 한 나이대 전체의 인구예요, 지금 현재. 근데 뽑을 사람 없죠. 여러분도 못 뽑으셨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10곳 중에 6곳 채용 못했다. 63.4%, 계획한 만큼 채용 못했고 39.3%밖에 채용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회사보다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 많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 가지게 해줘야 된다. 비전 제시해줘야 된다. 열악한 업무 환경과 갑질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대부분 이직한다. 중소기업 채용 문제의 원인은 연봉이 아닌, 제가 오늘 EVPI까지 해드릴 겁니다. EVP는요, Employee Value Proposition 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원래 CVP가 있었죠. Customer Value Proposition 이라는 단어, 마케팅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단어죠. 직원들이 소득뿐 아니라 일에 대한 만족감, 환경, 리더십, 동료, 보상, 회사의 일원으로서 경험하고 부여받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하죠. EVP가 있어야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성과 향상, 비용 감소,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EV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직원을 채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대기업의 급여 수준과 대기업의 복지 수준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 대신에 마케팅도 똑같잖아요. 그냥 그 분야에서 1등을 똑같이 따라가면 1등은 가만히 있습니까?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대원리는 뭐예요? 1등이 하는 것들의 기본 요소는 하되 나의 차별적인 것을 달리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 요소인 것처럼, 채용도 마케팅의 원리와 동일하게 우리 업계에서 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에센스는 하되 다른 요소를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핵심 가치하고 EVP 영상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요, 여러분들 가인즈 캠퍼스 화면인 거고요. 가인즈 캠퍼스 화면이고, 오늘 하루 보지 않게 누를게요. 여기에서 핵심 가치를 치시면 이렇게
핵심 가치를 검색하시면 여기에 핵심 가치 페스티벌,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강조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회사 조직 문화 만들기 요 영상을 가인즈 캠퍼스, 이게 가인즈 캠퍼스 화면입니다. 요 영상을 보셔서 여기에서 핵심 가치 먼저 치셔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EVP를 치시면 EVP 관련된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EVP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이제는 채용이 아니라 마케팅이다, 이런 영상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비교적 많이 제가 올려놨습니다. 꼭 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가치 화면 시청하신 영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중국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제 관심은 언제나 언더백과 스타트업 경영자 여러분들이 경영의 실력을 올리는 건데, 오늘 주제는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고, 채용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 잘 써야죠. 그러나 그게 잘 써지기 위해서는 왜 입사해야 되는지 EVP가 분명히 잘 정리되어서 차별화된 이 일자리에 대한 차별점을 잘 강조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 영상 목록, 파일 목록, 추천 영상이 있으니까 이 파일 목록 이 부분에 양식이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